네, 지금부터는 검찰이 유력 정치인의 비위 사실을 털어놓으라며 한 피의자를 과잉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몇 달 동안 집중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정치인은 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취재진은 문제를 제기한 이 피의자와 변호사는 물론 별도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다각도로 이 문제를 검증해봤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직원 80여 명을 두고 무역업을 했던 이 사람, 지금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먼저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검찰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암시하면서 비위 사실을 얘기하라고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처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진은 지난 3월부터 이준석 전 대표와 서신 50여 통을 주고받았습니다. 자문단과 함께 사건 자료 3천여 쪽을 분석했습니다. 2017년 12월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됩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구속 직후부터 2018년 3월까지 석 달 동안 강력부 김모 검사가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게 이 씨 주장입니다. 당신과 성남 지역 유력 인사들 관계를 다방면으로 확인했다. 이참에 다 털어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김 검사가 말했다고 합니다. 유력 인사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물으니 다 아시면서 뭘 물으시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분 이야기하는 거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축구는 성남FC로 유명 인사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이해했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이 씨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분이나 다른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던 건 맞지만 청탁이나 로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압박은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계속됐다고 합니다. 검사가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이 씨는 말합니다. 성남에서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만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 하고 검사는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나 진술 등 무엇도 일체 보여주지 않아서 차라리 뭐라도 제시하며 묻는다면 소명이라도 할 텐데 많이 힘들었다는 게 이 씨 설명입니다. 이런 압박은 변호인이 오기 전 검사실에서 둘만 있을 때 이뤄졌다고 합니다. 다 수사할 수는 없다며 당신과 친한 SNS 좋아하는 그 사람이랑 경찰 고위직 한두 명만 수사하는 것으로 하자며 이재명에 집중했다는 게 이 씨 기억입니다. 수개월간 계속된 압박에도 문제가 될 일이 없다고 진술하자 김 검사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자금을 지원하거나 한 일이 결단코 없다고 말하니 우습게 보이냐는 식의 원색적인 발언과 함께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주겠다. 아내, 형, 엄마 등 가족을 공범으로 구속시키고 회사도 수사하겠다. 언론에도 나오게 해주고 구속재판과 거액의 변호사비를 감당하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겁니다. 당시 변호인도 이런 사실을 듣고 언론 제보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고민을 했었지만 두려웠죠. 2017년에 첫 기소가 된 이후에 그리고 계속 추가로 기소가 됐습니다. 작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 문제 삼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또 다른 정황도 있습니다. 이 씨 수감 동료였던 A 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출소 직후인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불러 두세 차례 거절하다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수감 생활 당시 이 씨로부터 이재명 관련 얘기를 들은 적 없냐고 김 검사가 물어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수고했다며 10만 원을 건넸다고 A 씨는 덧붙였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김모 검사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 조사 도중 언급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수감 동료 A 씨를 조사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지사 관련 내용을 묻거나 돈을 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무부나 대검에서 감찰이 진행되면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검찰 요구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기소됐다고 의심합니다. 그럼 수사 내용과 기소 과정 짚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유민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2016년 회사 주식 80만 주를 한 중소업체에 담보로 맡기고 사업자금 20억 원을 빌렸습니다. 2달 뒤 담보를 잡힌 주식 중 30만 주를 제3의 회사에 팔았습니다. 돈을 빌린 업체는 이를 문제 삼아 이 씨를 고소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외부 기관의 주식 평가서입니다. 당시 주식 가치로 계산하면 판 주식을 제외해도 남은 주식 가치가 빌린 돈 20억 원의 4배를 넘습니다.
검찰도 이런 점을 고려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3년 뒤 검찰은 같은 사건으로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사실관계가 바뀐 것도 아닌데 검찰이 과거 결론을 스스로 뒤집는 건 매우 보기 드문 일입니다. 검사실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왔다고 이 씨는 전했습니다. 강력부 소속 강모 수사관이 자녀 주식의 가치가 대여금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기소가 힘들 것 같다고 김 검사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 검사는 자신을 가르치냐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거나 잘하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이 씨는 기억했습니다. 결국 수사관이 김 검사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직접 마무리하시라고 말한 뒤에 상황이 종결됐다는 게 이 씨 설명입니다. 당시 조사에 입회했던 변호인도 이 같은 언쟁을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사관이 검사에게 얘기를 하니까 검사는 나를 왜 가르치려고 하냐,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조사할 거 있으면 조사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했었던 거 제가 들었습니다. 강 수사관은 당시 상황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아무것도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당초 불기소 결론을 내리고 강 수사관이 기소를 만료할 때 거론한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10년 가까이 지난 또 다른 이 씨 사건도 끄집어냈습니다. 2010년 두 남성이 이 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검찰이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물증이 없는데도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했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당초 무혐의 처분 때는 검토하지 않았던 보복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소시효가 10년이라 기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묵혀둔 사건을 악용하는 이른바 캐비닛 사건이라는 게 자문단 판단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캐비넷에 들어가 있다가도 다시 기소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 기소권의 남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임 사건과 마찬가지로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주 바뀐다는 과거 검찰이 불기소했던 이유와 같았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네, 검찰은 이 전 대표 본인 외에도 어머니와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담당 검사들은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인데 이 내용은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식당입니다. 지금은 간판과 주인 모두 바뀌었지만 2014년부터 3년간 이 전 대표의 어머니가 이곳에서 고깃집을 운영했습니다. 이 시기 이 씨 회사 직원 80여 명은 날마다 이곳에서 점심 식사를 공급받았습니다. 하루에 당근 2명씩 뽑아가지고 거의 밥을 가지고는 점심은 이제 회사에서 먹고 점심값이 1인당 8,000원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검찰은 식비 8,000원을 범죄 시했습니다. 김 검사가 어머니에게 회사 돈이 들어간 내역을 문제 삼으며 이 씨와 어머니 모두 공범으로 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게 이 씨 말입니다. 특히 식대가 주변 시세보다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비싸다며 배임으로 기소하겠다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소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자 이 씨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검사분이 계시는구나. 이건 말로도 못 들어봤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근데 하다못해 나이 드신 제 어머니께서 밥 장사한 거를 가지고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대표님이 받는 스트레스는. 검찰은 배우자 관련 혐의도 수사했습니다. 회사 홍보 업무를 맡았던 이 씨 배우자가 받은 급여가 횡령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다 구속되면 아이들은 누가 보냐는 식의 말도 들었다는 게 이 씨 주장입니다. 검찰은 배우자 급여를 횡령으로 보고 이 씨를 기소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법정에서 배우자가 정당한 업무를 했다고 증언해 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내밀한 개인 사생활도 기소 대상이 됐습니다. 취재진은 사건 내용을 상세히 파악했지만 이 전 대표 사생활이라고 판단해 구체적으로는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문단은 사실상 신상털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보고 조그만 먼지 하나라도 다 끄집어내서 기소하겠다. 먼지털이식 수사의 아주 전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감찰 당연히 해야 되고 감찰 과정에서 이게 뭔가 위법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라면
과감히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김 검사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했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당시 강력부장 박모 검사는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어제 KBS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비리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한 사람을 압박해서 별건 수사, 과잉 수사를 했다는 특종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KBS 이재석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예. 그저께 보도했고요. 어제도 이제 후속 보도를 좀 했고. 예. 잘못했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 연속으로 나왔다. 예. 기사는 저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예. 탐사 취재 전문 하시는 기자들이 잡고 싶어하는 성격의 사건이죠, 이런 게. 예.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 또는 별건 수사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저희 주제고요.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필 이재명 지사가 지금 여당의 주요 대선 후보군이 아니었으면 훨씬 쉽고 맞습니다. 이 말도 안 하셨을 텐데 예. 타이밍상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가운데 또 이제 이재명 지사 얘기 나오니까 일부러 시기를 맞춘 거냐 아니면 이재명 지사기 때문에 이런 취재를 한 거냐 뭐 이 얘기 나올까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어떤 현장이 참 많이 오염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의가 왜곡돼서 해석되고 취재는 굉장히 잘했는데 타이밍과 그 대상이 일부러 지금 맞춰서 일부러 이 사람을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음모론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예. 자, 이 사건을 이제 처음부터 짚어보죠. 예. 제가 사실 주목한 대목은 이게 2017년 2월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단 시점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선 전이죠. 대선 전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아직 결론이 나기 전이에요. 직전이죠, 직전.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리고 당시 자유한국당도 대선 경선을 안 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예. 그 모든 게 아직 혼돈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물론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명료하게 언급한 건 아니고 당신이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당신을 도와줄 게 있다. 이런 좀 추상적인 어떤 형태의 대화가 오갔고. 근데 시작은 그때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물론 그때 이제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건지 이런 거는 이제 명료화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회유와 압박이 시작됐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그 시기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작하기 전에 우선 이 기자님은 이 사안을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올해 초에 제가 법조계에서 좀 어떤 사람으로부터 짤막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물론 이 사람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는 동명이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사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고 뭐 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짤막한 얘기를 듣고 나서 올해 3월에 지난 3월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서신을 보냈죠. 그래서 그때부터 수감 중이니까. 그러니까 제보가 저희에게 먼저 들어와서 이런 보도를 해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제가 알겠습니다. 짤막한 얘기를 듣고 이제 접촉이 시작됐다. 제3자로부터 듣고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정치권하고도 무관하죠. 기자들은 이렇게 여기저기서 듣다가 이거 건이 되겠다 싶으면 이제 촉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촉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쭉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사안을 서신을 주고받고 이제 그 변호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인도 또 만나고. 저희도 따로 KBS 측에서도 변호인을 또 고용을 했고 왜냐하면 좀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법률 검토하시려고. 그리고 또 이 사건 전반을 또 들여다보는 법률 자문단을 저희가 또 따로 구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이제 개괄해 보겠습니다. 그 쭉 몇 달에 걸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사안이 이거 압박 수사고 별건 수사고 과잉 수사고 검찰권 남용이고 기타 등등 문제가 많다라고 결론 내리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건의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이거는 지방선거 직전이죠. 시작은
2017년 2월이었지만 본격화된 것은 10월이었다. 12월. 12월이었다. 예.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2017년 12월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구속이 되는데 혐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좀 할 말이 많긴 하지만 그건 다 빼고 일단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일단 구속이 됐는데 구속된 건 구속된 건데 이때부터 이제 압박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성남 지역에서 유명한 사업가인데 직원 80여 명을 거느린 중국 그 샤오미 총판을 맡았죠. 이 회사가. 그 당시에 이제 잘 나가던 사업가. 잘 나가던 지역 사업가인데 성남 지역에서 당시 굉장히 유명하던데 그 유력 인사와 당신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다 파악했다.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를 특정하지 않았다면서요. 처음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가 그때는 시장이었죠. 이재명 시장을 특정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런데 그럼 유력 인사 누굴 얘기하는 거냐? 나 그런 거 없다. 그랬더니 이제 검사의 말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의 전언이긴 합니다만 다 아시면서 뭘 물으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 그분 얘기하는 거다. SNS 자주 하고 축구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점은 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저희에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 각색을 하고 과장을 한다면 이재명을 수차례 언급했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저한테. 뭐 어차피 모르니까 물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항상 얘기하는 게 김모 검사인데 그 검사가 이재명이라는 삼음절을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항상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축구 좋아하고 SNS 좋아하시는 그분, 성남 지역에서 유명하신 그분, 유력 인사 그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서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당연히 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준석 씨로 하여금 이게 수사 기법의 일종이죠. 본인도 딱히 잡은 건 없는데 검찰 쪽에서 뭔가 이렇게 사방으로 찌르면 이 피의자 쪽에서 압박을 느끼고 살려고 뭐라도 하나 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인지수사한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어떤 자료나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면서 당신 이재명 지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얘기해봐. 당시에는 성남시장이지만 건을 잡고 시작했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면은 검사로서 응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혐의점이 발견되고 이재명 성남시장에 뭐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소하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좀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메비우스의 띠 같았다. 그러니까 계속 다 알고 있어. 불어봐. 얘기해봐. 우린 알아.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를 제시하면 그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든 소명이든 뭐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고 성남에서도 이미 파다한 얘기인데 왜 당신은 얘기를 하지 않느냐. 얘기하지 않으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별건 수사 얘기가 나오는데 당신과 가족을 탈탈 털겠다. 15년형 받게 해주겠다. 구속시키고 변호사비도 수억 원 쓰게 하겠다. 이런 식의 부당한 강압 수사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씨의 주장은 나는 뭐가 없는데 뭐라도 만들어서라도 내야 될 심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검찰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내놔봐. 근데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놓을 게 없었다. 그러자 가족들을 압박했다. 실제 이제 가족 관련 사건들 혹은 본인 관련 사건들을 줄줄이 이어지죠. 무혐의 났던 것도 다시 캐비닛 사건을 끄집어낸다. 혹은 불기소 처리한 것도 다시 기소한다든가. 맞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사자 정말 괴롭거든요. 돈도 써야 되고. 맞습니다. 변호사비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서 흔히 하는 은어로 추가가 뜬다, 추가 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추가 뜬다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하나의 혐의로 잡아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형량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호사비도 또 그리고 또 조사받을 내용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들은 근데 다 재판 가가지고 결국은 무죄가 났다면서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공장장께서 언급하신 대로 이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언급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공방의 영역이라고 치고 우리가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지금 부인하니까 검사들은 그런데 그런 그 공방의 영역을 차치하더라도 그럼 그 이후에 이 이준석 씨를 상대로 한 줄줄이 기소, 이 별건 수사, 과잉 수사로 보이는 이 수사와 기소의 행태는 그게 정당했는가?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위촉한 자문단들에 따르면 이건 너무나 명백한 별건 수사, 과잉 수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진작에 수사해서 캐비넷에서 넣었던 것을 검찰이 결론 낸 걸 특별히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가 또는 뭐 정황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다시 꺼내가지고
결국은 재판장까지 끌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상황 변경이 없으면 없는데. 자기들이 불기소했던 것을 다시 기소로 돌리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안 왜냐하면 하죠. 본인들이 본인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안 돼버리기 하죠. 때문에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거를 합니다. 별다른 상황 변경이 이게 무죄 없는데도. 무죄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네. 일종의 이제 과잉 기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사권 남용이 되는 것이고요. 가족들은 어떻게 괴롭힙니까? 그러니까 가족 같은 경우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좀 약간 얘기를 해드린다면, 예를 들면 엄마 식당 사건 저희가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 이준석 전 대표 그 회사 코마트레이드 인근에서 그 이준석 씨의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했어요. 고깃집을 예. 운영했는데 그럼 밥을 대줬다? 밥을 점심을 날마다 대줬어요. 80인분을. 왜냐하면 예. 직원이 한 80명 되니까. 예. 그런데 식대를 한 8,000원 받았대요. 1인분에. 예. 그런데 그게 주변 식당보다 1, 2,000원 비쌌다고 합니다. 어. 뭐 좋은 반찬을 썼는지 모르겠으나.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그 이준석 씨 주장에 따르면, 아니 이거 회사 돈 횡령 아니냐. 뭐 회사 돈으로 효도했네. 너와 당신과 어머니를 뭐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기소되진 않았습니다. 기소되진 않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가족을 동원한 압박. 부인도 괴롭혔다면서요? 그러니까 부인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급여가 나갔어요. 예를 들면 네. 부인도 이제 그 홍보 업무를 맡았거든요. 실제 그래서 일을 했냐 일하지 않았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 일도 안 했는데 돈 준 거 아니냐? 와이프 전화 받으라고 해라. 네. 전화 받으라. 이 돈 나간 거 배임이나 횡령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 대표를 이제 횡령으로 기소했는데 법정에서 이제 직원들이 아니 부인 일한 거 맞다 이렇게 홍보 업무 했다. 그래서 무죄가 났거든요. 1심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족을 상대로 한 어떤 압박성 수사, 기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본인은 버텨도 이제 가족을 건드리는. 예. 이제 그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괴롭힌다든가 혹은 뭐 부인이나 자녀를 괴롭히면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의 사례도 보면 그러면 검찰이 그 말하는 불러주는 대로 내가 진술하겠소 이런 사안이 있었죠. 과거의 사건들 중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의 주제는 하여튼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등장한 소재에 불과하고요. 저희의 주제는 하여튼 검찰의 과잉 기소, 별건 수사 이런 것들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분이 중앙지검 시절에 벌어진 그러니까 사건이라.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3차장 한동훈이었는데 저희가 두 사람의 이름을 아예 첫날에 그렇게 10분 넘게 보도하면서도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공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이제 여기 강력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다고 하겠죠. 그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했고 이재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속 취재도 하시고 계십니다. 이해할 부분이 꽤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다큐멘터리의 어떤 형식에 좀 더 어울리는 어떤 소재라는 판단은 있고요. 뉴스도 뉴스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그런 다큐 많죠. 예. 제주차의 사건을 쭉 추적하는 그 정도 분량 취재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네 그동안. 예. 근데 이제 뉴스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어떤 건조한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문단도 역시 별건 수사가 맞다고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법조인들이 누가 봐도 제가 후속 취재 나오면 물론 KBS에서 먼저 하겠지만 그다음 여기 출연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와 그제 저희의 보도를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고 건조한 형태로 이거를 다뤘기 때문에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